아파트 싸게 사서 비싸게 다시 파는 아싸리판 TV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규제가 나온 아주 시기적절한 시점에서 구리시 부동산 흐름을 6월 달에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는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리뷰해보면 수도권 아파트 매수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까지만 허용하고 규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의 LTV를 80%에서 70%로 축소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주요 핵심은 결국 앞으로는 고가의 아파트는 매수를 하지 말고 대출을 하더라도 최고 6억 이내, 즉 10억 미만의 아파트 내에서 매수하라는 의미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흑수저 출신들은 현재와 같이 금리가 인하되고 진보 정부의 부양책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이렇게 좋은 시장을 지켜만 봐야 할까요? 아니요. 이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구리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첫째, 구리시는 10억 미만 아파트가 주력이면서 전세지수 전국 3위라는 사실. 전세가 오르고 있다는 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가치가 상승한다는 의미지요. 둘째, 매매지수 상승률은 0%. 즉 아직 안 오른 아파트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최근 3년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세가 급등 중이며 거래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구리시를 눈여겨볼 지역이라고 추천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여기 보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 메커니즘을 통해서 오늘은 설명할 텐데요. 내용을 살짝만 보면 전세가 상승이 급격히 일어난 이후에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감소하게 되고 매수 우위 지수 상승, 거래량 증가를 통하여 결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론입니다. 언급해드린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잠깐. 이 채널은 구리시 포함 수도권 및 전국 주요 지역의 부동산 지표를 최소 한 달 만에 공유해드리는 채널로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 부동산 흐름을 저와 같이 공부하여 10년 일찍 부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슈! 자, 그럼 첫 번째로 캔틸런 효과로 인해 상급지 상승 이후 하급지 반등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최상급의 자산이 없다면 서울, 경기에서 상대적 하급지라도 본인만의 강남을 찾아라입니다. 캔틸런 효과란 돈이 풀리면 돈은 가장 좋은 자산으로 먼저 몰린다라는 경제이론으로 쉽게 말해서 상급지부터 오르고 이어서 하급지로 그 온기가 퍼져나간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미지는 지난 14년부터의 부동산 상승장에서 최상급지인 서울 강남구, 상대적 하급지인 구리시와 인접한 광진구, 중량구의 집값 상승 그래프입니다. 14년 1월을 기준점 0으로 본다면 18년 10월에 강남구 41%, 광진구 30%, 중량구 19%, 구리시가 22%의 상승률을 보입니다. 서울의 강남구는 구리시의 약 2배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광진구 역시 1.5배의 상승률입니다. 하지만 22년 6월을 본다면 강남구가 84% 상승, 광진구가 74%, 구리시가 74%로 18년 상승기 대비해 볼 때 결국 구리시는 광진구와 동일한 상승률에 도달했고 강남구에 대비해서도 거의 90%까지 따라왔습니다. 18년 상승 초반기에만 해도 2배까지 높았던 강남구의 상승률 기준으로 볼 때 거의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5년 5월 현재는요? 25년 5월 기준 구리시는 59%, 광진구가 역시나 구리시의 1.5배 높은 상승률로 74%이며 강남구는 104%의 상승률로 구리시의 약 2배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데이터로 시장을 한눈에 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제 생각으로는 시장에 어떤 큰 충격만 없다면 우리가 배웠던 캔틸런 효과에 의해서 또다시 갭매우기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유동성의 물은 위에서부터 흘러 아래까지 방방곡곡 스며든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지금처럼 서울의 상승이 확인되었다면 서울을 매수할 게 아니라 상대적 하급지인 경기도나 인천의 선호단지를 급매로 매수하는 식의 전략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시의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주제인 구리시의 전세가 상승 원인 확인을 위해서 먼저 25년 5월 전세지수를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기준 25년 3월 0.93%, 4월 0.65%,
5월 0.76%, 전국 순위는 25년 3월 3위, 4월 8위, 5월 전국 3위, 전국 185개 지역 중 3위로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구리시의 부동산 전망을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처럼 전세가 상승이 급격히 일어난다면 이후엔 전세 매매 갭 감소, 매수 우위 지수 상승, 거래량 증가, 결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매매가의 상승을 기대해도 되는 이유를 전세 지수와 매매 지수의 기존 데이터 이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실 앱에서 가져온 경기도 구리시의 지난 20년간의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14년에서 2019년 기간에서 1번의 전세 지수는 2008년부터 선행으로 기울기가 플러스로 가고 이번 그래프의 매매 지수는 2014년까지 기울기가 마이너스를 유지하다가 2014년에서야 플러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상승장에서도 주황색의 전세지수 기울기가 플러스가 될 때 매매지수는 급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세지수가 선행으로 올라간 이후 특정 시간이 지나면 매매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2025년 5월 현재는 어떨까요? 주황색의 전세지수가 23년부터 반등하여 파란색의 매매지수를 뚫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곧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세 지수가 급상승한다는 의미는 이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은 상태 또는 입주량이 적어 전세 매물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해 전세 대기자들끼리 경쟁에 의해서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전세가의 상승을 만든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구리시 최근 입주 현황을 보겠습니다. 구리시의 입주량은 23년도에 375세대, 24년도 565세대로 적정 수요 908세대 대비 공급량 부족 상태이며 25년 입주 물량은 없어 공급 부족 상태로 확인됩니다. 23년부터 3년간의 공급 물량이 평균 대비 낮으며 25년 올해엔 공급 자체가 제로에 의해서 전세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한 가지 변동점을 확인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래프는 25년 5월에 업데이트한 데이터이고 이번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25년 6월 현재 기준 공급 물량을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27년의 공급 물량이 5월 기준 244세대에서 2306세대로 2100세대가 증가한 것, 그리고 28년 공급은 무려 3050세대가 증가한 것입니다. 확인 결과 27년의 입주 물량은 갈매동 갈매역세권 A1 사전 청약 1794세대이며 다음 달인 7월에 분양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28년 입주 물량은 수택이구역 재개발 물량으로 확인됩니다. 25년도 하반기 분양 예정으로 이 물량은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유동적일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각 지역의 부동산 흐름을 확인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갑자기 공급 물량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구리시의 앞으로의 공급량은 적정 수요 908세대 대비 많은 경향이 있긴 합니다. 다음 달 리뷰에서는 이 입주 물량을 구리시에서 소화가 가능할지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의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최근 3개월 거래량은 25년 3월 170세대로 3월부터 거래량 평균 103세대를 초과하기 시작했으며 4월 137세대, 5월엔 183세대로 증가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 집계가 완료되는 6월의 거래량이 벌써 119건으로 산술적으로 7월에 취합될 데이터까지 합친다면 200건 이상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평균 이상에서 매매가가 상승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그런지? 제가 관리하는 구리시 거래량과 매매지수 간 데이터로 확인해봅시다. 이 그래프는 구리시의 거래량에 따른 최근 8년간 매매지수 변동의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빗금을 친 파란색 그래프의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 103세대를 초과한 시기는 2018년부터 21년 10월까지 구간에서 주황색의 매매지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21년 10월부터는 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 밑으로 유지 중으로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 21년 10월부터는 급락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4년 중순에도 4개월 동안 평균 거래량을 초과한 시기의 매매지수는 어김없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 25년 3월부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평균을 초과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상승이라 판단이 됩니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죠. 향후 구리시의 매매가 상승은 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매월 거래량을 모니터링하여 매수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다음 달 7월에도 구리시 부동산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분들께서는 아싸리판TV 구독하시어 저와 함께 같이 열심히 공부하여 기회를 찾아봅시다.